그러면 이번에는 선관위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예. 지난해 4.15 총선 때도 그 부정 시비에 휘말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 가지 말자. 좀 적극적인 보수층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의혹의 여지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선관위가 여전히 편파 시비에 지금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선관위가 국민의힘 측에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현수막을 좀 현수막 가리라 그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문구가 이거 특정당을 상정한다, 연상시킨다. 이거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 선관위가요. 저번에 이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좌파들이 뭐 적폐 청산합시다. 뭐 토착 외국 어떻고 저쩌고 하면. 네, 백년 무슨 친일 청산 이런 것도 오케이 해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정권 심판 이야기 넣으면 못 쓰게 편파적으로 했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그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이죠. 예. 원래 노정희가 이제 그 선관위원장 까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참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선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해요. 그것도 이게 5대 기관장이잖아. 예. 근데 노정희는 대법관 중에 급이 최하였거든요. 제일 꼬랩이라면서.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이유로,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아닙니까? 그거 시켰고. 우리법연구회가 이제 그 다르게 연수원의 통일법연구회고, 그 다음에 다르게 가면 북한법연구회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멋있게 바꿔놓은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예요. 예. 우리법이 국제인권법. 전부 이게 본질은 소련, 옛날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중국법 연구하는, 아, 그렇군요. 뭐 연구를 병자하는 거죠. 이런데 그래서 노정희가 선관위 위원장이 됐잖아. 네. 근데 상임위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상임위원이 이게 대통령입니다. 왜? 노정희는 이제 그 해야 할 때 한 달에 비상임이잖아. 대법관이니까. 예. 근데 그 상임위원이 또 조혜주, 그 문재인 캠프의 특보 출신. 자기는 뭐 아이라지만 이름이 넣었잖아요. 그 책에. 조혜주가 하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 조성대라고. 네. 박원순 당선되니까 만세, 만만세. 그 다음에 천안함에 의뢰가 나오니까 야, 이게 뭐 친환경 의뢰가 있냐 이러면서 천안함이 북한 소용 안 믿은. 이게 조성대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 쪽에 추천한 사람 한두 명? 이러면 이게 공정이 됩니까? 그래서는 이번에 그 선대위를요, 선관위, 이걸 저는 항상 그 문관이랍니다. 문재인 관리위원회, 문재인 당선 관리위원회. 선관위가 문관인데, 한마디로 이게 평가하면 선관위는 아주 그 무능하고, 그 다음에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다. 이게 선관위입니다. 아니, 무능, 위선, 내로남불 용어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투표 동의하는데 국민의힘이 무능, 위선, 내로남불 이걸 쓰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연상된다. 이런 게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해. 선관위가 그건 어떻게 알겠나. 선관위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무능, 위선인 건 알아. 그렇지만 이게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 자체가 무능하고 선관위가 위선적이고 선관위가 이게 내로남불, 여당은 무조건 이게 면죄부, 야당은 단속. 이게 무슨 공정한 심판이냐 말이에요. 저쪽 선수 중에도 아주 악질적인 선수 아니냐. 따라서는 무능, 위선, 내로남불, 선관위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심판이 편파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교체 요구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보이콧 해버리든지, 이래야지 이게 지금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심판을 보는 기관이고, 그런데 그 심판을 매수를 해가지고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정권 편으로 서버린다고 하면 선관위의 어떤 존재, 이유 자체가 완전히 불신을 받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선거를 여러 차례 저도 했고 또 취재도 했고 또 보도를 했는데, 선관위가 이렇게 논란의 어떤 편파 시비에 휘말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심한 게요.
그 박원순의 그 성추행 피해자 그 인권 여성 단체들 있잖아요. 예. 이 단체들이 이제 그 보궐선거 왜 하죠? 이걸 이게 못 쓰게 하는 거 선관위가.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보궐선거 투표를 하러 가면 국민들이 이번 이거 선거철도 아닌데 왜 보궐선거 하지? 이거 생각도 없이 가야 됩니까? 보궐선거가 왜 하는지 한 번에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깨어있는 유권자고 그게 깨어있는 국민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보궐선거 왜 하지? 이렇게 한번 딱 환기시키면 요거 이게 박원순 오거돈이 성추행 때문에 하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 후보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연상이 될 것 같으니까 선관위가 볼 때는 또 이게 파악은 또 잔머리를 빨리 굴려. 야, 이거 보궐선거 왜 하죠? 하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는 공정하게 심판만 보면 되지 자기들에게 민주당한테 유리한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한테 유리한가 이걸 저거 스스로 판단해서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면 무조건 못하게. 그리고 이게 그 야당에 불리한 거는 허용해주고 뭐 야당에 불리한 거 있잖아. 그 김어준이 일합시다. 마포구에 뭐 일본과 배너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요. 허가해주던. 뭐 전부 이게 그 박영선이를 연상시키는 뭐 합니다. 뭐 박영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구호라든지 일자 들어가는 거 있죠. 예. 또 이렇게 택시 있잖아.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 파란색, 일자, 또 이게 박영선 구호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이게 무조건 오케이. 가장 심한 게 이거 문재인이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가덕도 가가지고 가슴이 뛴다고 설렌다고 자기 돈 빨리 풀어 선거 전에 이게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저는 선관이냐? 이게 문재인의 홍위병 문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 뭐 재보선은 규모도 적기 때문에 두 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기타 뭐 작은 선거들이 있습니다만은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뽑는 거 어쨌든 서울 부산시장 선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딴짓은 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고 뭐 투표함 이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많이 됐는데 내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이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뭐 무슨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근데 이거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도요. 미국도 이 트럼프는 솔직히 억울하죠. 조작 뭐 떠나서 편파적으로 뭐 마감 시간 이후 도착한 우표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해석을 하잖아요. 트럼프도 그 우체국장인가 그 최고 책임자를 자기 사람 해갖고 그 돈 안 줬잖아. 투표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인데 뭐 이번 보궐선거는요. 보궐선거는 이제 그 CCTV 가지고 투표함을요. 계속 추적해서 24시간 촬영하면서 감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관내 투표가 아니고 우체국으로 보내는 게 문제죠. 이것도 이게 그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 10,000명 풀었어요. 그리고 같이 10,000명 풀어서 동행을 이게 한다고. 그 철저히 감시하는데 근데 전국적인 총선이나 전국적인 그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인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옛날에 그 소련의 그 독재자 스탈린 있죠.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찍는 사람, 국민들은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 국민들이 99% 반스탈린 찍어도 그러면 누가 결정하냐?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관위 표를 셀 때 다 스탈린 찍은 걸 바꾸면 돼요. 옛날에도 이게 그 뭐 우리 좌파 중에도 옛날에 조봉암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이 표를 많이 얻었대. 옛날에 있었지.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는 우리 3.15 부정선거 보면 앞장하고 끝장만 이승만 대통령이고 예를 들어 98개가 조봉암인데 그렇게 바꿔친다든지 이거는 과거에. 근데 그런 망령이 지금도 저는 이게 그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려운 게 워낙 선관위가 편파적이고 그러니까요. 이러니 어떻게 믿겠냐 말이죠. 이 스탈린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그 우리가 민심 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내년에 선거 그 도둑 대선이든 맞는 거죠. 내년 대선이든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 또 전국적 규모 있잖아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그 저희 자유 우파 뭐 자원봉사자든 누구든 10만 명이든
20만이든 동원해서 이게 끝까지 검토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사전투표를 좀 전에 하루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게 제한하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선관위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선관위에서 전현직 직원 3,170명 예. 그러니까 2016년부터인가 그것도 이제 박근혜 쪽에도 1년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갖고 5년 동안 업무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임기가 1년뿐이 안 남았고 내년 대선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다 이거 우리 깜빵에 가는 수가 있네. 그러면 소송 걸리고 이러면은 다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가 돈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비를. 그러니까 보험까지 들은 거 보면 완전히 도둑 재발자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불법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전대미문 이것도 이게 문재인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관위가 근데 그 책임보험 드는 거는 처음인데요. 예. 이게 왜 불법이냐면요. 우리나라 근데 그 국가배상법이나 그 법에 보면 공무원이 이제 고의나 과실로 공무원이 잘못하죠. 예.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일단 대신 물어주요. 대신 물어주고 나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벼운 거, 뭐 경과실을 빼고 고의나 중대한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또는 이게 선관위 직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잘못 관리해가지고 책임을 진다. 이럴 때는 이게 원래 선관위 직원한테 구상권에가 책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임을 안 묻고 국고돈으로 오히려 선관위 직원이 책임질 걸 소송비용까지 다 대신 이게 물어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험료가 6천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6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게 바로 국고 손실 횡령이다. 나라 돈 6천만 원을 보험료로 써가지고 왜 선관위 직원이 책임질 걸 대신 물어주고 면책을 시켜주느냐. 그렇게 쓸 돈이 없냐. 저는 이게 그 보험료도 횡령, 국고 손실로 보는 거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아니 대법관이 이런 보통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대법관이 그렇게 결정을 했나? 아니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 연구의 사람들은 그냥 전부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인가?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뭐 노정희,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혜주가 제일 문제죠. 조혜주가 제일 아니 소송 많이 날 조혜주는 거예요. 이제 뭐 법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수 상임위원. 있지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데요. 위원들 이런 거고요. 지금 이게 선관위가 정말 이게 관리가 개판입니다. 제 후배가 이제 그 판사인데요. 저 충청도에 그 지방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갔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판사님 그냥 도장을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판사 아니 내 도장을 왜 줘? 내가 다 하나하나 하기라고 내 도장이 찍혀야지 봉인이나 모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판사가 엄청나게 우파입니다. 박사님하고 제 유튜브를 하도 안 빠지고 봐요. 부인도. 하도 안 빠지고 봐요. 판사가.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안 줬는데 대부분의 노정희도 아마 그 조혜주한테 도장 맡겨놨을 겁니다. 그랬겠죠. 선관위원장이. 예, 그냥 매일 갈 수 없잖아. 팍팍팍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판사들이 재판 바쁜데 매일 올 수 없으니 도장을 달라 하니까 이게 그 관리가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선관위 그 개혁 못하면요. 앞으로 이게 그 우리 뭐 옛날에 그 제가 2002년에 월드컵 기억나죠? 그때 우리가 4강 갔잖아. 예. 근데 제가 TV를 여러 번 봤는데 솔직히 좀 우리 안방에서 싸우니까 심판이 약간 그 유리하게 봐주는 건 있죠. 예. 물론 이제 이탈리아나 우리한테 전 나라들은 왜 뭐 저 심판이 저래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여당한테 약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 뭐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게 노골적이고 집요하고 이렇게 심하게 편파적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관리하면요 절대 우리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저 뛰면 한 명 더 뛰면 저 12명이잖아 축구. 12명과 11명도 어려운데
또 심판이 편파적이면 우리 쪽은 퇴장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퇴장시키면 이게 12명하고 10명이 뛰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번에 그 선관위 반드시 개혁 못하면요. 바로잡지 못하면 이게 내년 총선,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어려우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선관위 개혁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캠프 출신 조혜주 상임위원만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실상 다 쥐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바꿔야죠. 위원장부터. 저는 위원들도 그런 사람에게 위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 고민정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아주 눈물쇼도 버리고 이 고민정, 김용민, 김남국 이 초선 의원들이 잘 정치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방지축 어떻게 보면 날뛰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는데 내 사고 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뭐 투표하고 나서 왜 인증샷을 찍어갖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법에 안 걸리나요? 또 하나는 그 윤직 코리아라고 예. 주로 정치 컨설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 박시영 대표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윤직 코리아 컨설팅은 그 오너가 지난 4.15 총선 때 지난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이건영 씨라고 그 사람이 사실 오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여기 대표는 뭐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 박시영 대표가 요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 그런 그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국회의원들한테 알아보고 뭐 참관인한테 알아보니까 민주당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녀도 됩니까? 일단 이제 앞부분에 뭐 고민정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기 찍은 거 인정했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내가 투표했다는 걸 뭐 알리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예를 들어 누구를 뭐 찍었다든지 뭐 1번을 이게 암시하는 있잖아요. 손가락이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를 하면요. 그 자체가 이제 그 선거법에 반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 다 1번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어떤 표시로든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게 심각하죠. 뭐냐면 이제 그 박영선도 그때 있었죠. 그 유튜브에. 네. 박영선도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방조했다 보는데. 근데 그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뭐 55대 45로 우세한 것 같다. 뭐 이게 살짝 집요할 때 봤다. 이런 게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죄로 지금 고발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첫째는 이제 그 투표의 비밀 침해죄. 이건 큰 죄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참관하면서 살짝 종이를 접잖아.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저 보나? 사람 보니까 2번 찍었더라. 요거는 이게 투표를 누구 찍은지를 비밀로 해야 되잖아. 예. 이런 그걸 누설하면요. 투표의 비밀 침해죄는 3년의 징역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게 이 사람 말만 보면 그 참관인 통해서 이게 누구 찍은 거 이런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투표의 비밀 침해죄가 되면 3년이 아니라 큰 죄가 되고요. 최소한 이게 투표의 비밀 침해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55대 45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가 되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55대 45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려본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비밀 침해죄가 안 되면 최소한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고 만약에 그걸 봤으면 비밀 침해죄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일단 비밀 침해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걸 고소하고 거기에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네가 보지도 않고 55대 45네. 딱 자기 발등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처벌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편파 선관이라도요 이 부분에게 건너갈 수는 없을 겁니다.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 자리에 또 박영선 후보까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말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방조, 범행을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요, 내가 이게 선관위, 어차피 우리 편인데 선관위 한번 봐주지 않겠냐? 기껏 내봤자 선관위에서 나한테 뭐 벌금 한 조금 때리면 벌금 내가 너 효과는 크잖아. 55대 45니까. 예. 이런 게 무지막지한 법을 무시하는 이런 게 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 네, 시청자 여러분. 선관위는 정말 이 선거 관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을 보는 사람이 특정 편을 들어버리면은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그 신뢰성이 추락되는 것은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이고, 내년 대선 그리고 곧 이어서 지방선거,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정말 서 변호사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선관위의 대개혁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